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 김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2세는 아빠인 에드워드 1세의 유언을 그냥 잘근잘근 씹어버리고 스코틀랜드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죠. 근데 스코틀랜드의 로버트라는 왕이 통일을 한 이후에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아닌데 해서 대군을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가요. 그런데 대패를 합니다. 봐봐요. 당시 로버트가요. 로버트 태권보이가 아니라 로버트가 잉글랜드군의 대군을 보고 딱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숫자로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스코틀랜드가. 그러면서 청야 작전을 써요. 청야 작전이 이게 전술적으로 상당히 역사적으로 많이 쓰여요. 뭐 삼국지에도 나오고 뭐 다 등등등.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남도 못 갖는다. 싹 다 불태워버려라. 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후퇴하기 전에 여기에 남겨진 식량들 일단 우물에 독 타고 뭐 남아있는 식량들 다 불질러 버려라. 우리가 못 갖고 가는 건 적도 못 갖는다. 에요. 건물 부수고 철도 끊고 이게 청야 작전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대군이 몰려오면은 어떤 전투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크든 작든 보급이잖아요. 군대가 크면 클수록 병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중요한 건 보급이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제 그 병력 수가 많으면요, 본국에서 이제 보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 조달, 그러니까 약탈해가지고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거를 딱 끊어버린 겁니다. 지금 로버트가 스코틀랜드에 보급 끊어. 그리고 땅, 지형 누가 더 잘하나요? 여기는 스코틀랜드잖아요. 게릴라 작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1대1 A급 매치로 하면 스코틀랜드가 진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일단 청야 작전 보급 끊어버리고 그리고 치고 빠지고 게릴라전으로 이 에드워드 2세의 잉글랜드군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정타 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습지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늪. 부산 사람들은 늪이라고 못하는 거 아시죠? 넙이라고 하죠. 이경규 씨가 넙에 빠졌어요. 하잖아. 하여간 습지예요. 넙이에요. 근데 그걸 에드워드 2세가 딱 보고 그냥 벌판인 줄 알고 기병에게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멀리서 보고요. 습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달려도 늪에 빠지면 못 지나가는데 말이 지나가면 더 빨리 빠져요. 무거우니까. 왕이 돌격하라고 하니까 잉글랜드의 기병들은 돌격했겠죠. 가다가 높이다 습지다 된 거야. 우왕좌왕 하는 거를 보고 이때 돌격을 해가지고 기병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멀리서 보고 있던 에드워드 2세는 이게 뭐지? 했을 거예요. 자, 이 에드워드 2세의 잉글랜드군을 막아낸 이 사람 로버트, 정확하게 말하면 로버트 1세예요. 스코틀랜드 왕 로버트 1세는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고 하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배 이후에 왕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마침 그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같이 1314년 대기근이 오고 이때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냐? 왕 무너뜨리고 허수아비 왕을 앉히든지 아니면 귀족 위주의 의회 통치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요. 그래서 1321년에 이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에드워드 2세가 반란군을 완벽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서는 박살이 나고 왔지만 귀족 반란군들에게는 완승을 거둬요. 그리고 반란군 지도부, 귀족들이죠. 싹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반란군 지도부, 귀족들 싹 다 처형을 시키면서 에드워드 2세가 소리친 게 하나 있어요.
퀴즈. 뭐라고 소리쳤을까? 여러분들이 에드워드 2세라고 하면 귀족들을 다 죽인 다음에 뭐라고 외쳤을까요? 전 눈물 나, 진짜. 사랑이 이런 걸까요? 글쎄요. 전 사랑을 몰라서. 귀족들을 다 죽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잉글랜드를 위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뭐 그거다? 아니요. 내가 귀족들을 다 죽였다. 이것은 게버스텐에 대한 복수다. 에요. 실제로. 귀족들이 자기 남자친구 게버스턴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재판도 대충 해버리고 차함수 목 쳐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다. 게버스턴 이제 눈 감고 편히 쉬어. 영면에 했어요. 야, 자, 이 기쁨 오래 갔을까요? 오래 못 가요. 왜냐면 반란군 지도부 그 귀족들이 싹 다 죽은 건 아니었어요. 몇몇은 이제 유패, 그러니까 성에 가둬졌는데 하나가 탈출해요. 로저 모티머라는 귀족이 성에서 탈출합니다. 아싸, 탈출이다. 이히. 그리고 프랑스로 튀어요. 자, 역사는 외우시면 안 돼요. 왜 튀었을까? 하필은 프랑스로. 생각을 해봐요. 모티머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왕실을 설득합니다. 자, 지금 에드워드 2세의 부인 누구예요? 프랑스에서 온 이사벨라 프랑스 공주잖아요. 위위 메르치 볶음. 부인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티머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이 왕실에.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에드워드 2세 곧 망합니다. 몰락해요. 근데 지금 에드워드 2세의 부인이 프랑스 공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보시오. 날 도와주시면 우리 에드워드 2세를, 어차피 지금 몰락할 왕이에요. 에드워드 2세를 쫓아내고 그 아들, 반은 프랑스인인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시다. 에? 합시다. 프랑스도 가만히 보니까 뭐 남는 장사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 왕이라고 앉아있는 저 에드워드 2세는 진짜 삐리리고, 아이고 진짜 시집 잘못 보낼 것 같아. 우리 공주는 지금 가가지고 지금 뭐 난리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 우리 프랑스가 도와줄게. 자, 프랑스 왕실은 런던에 있던 이사벨라한테 밀사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친정에서 선택을 하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거죠. 야, 내 말 잘 들어. 프랑스 공주 이사벨, 여긴 프랑스 왕실인데 지금 우리가 네 남편 쫓아내려고 하고 있거든. 네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선택 잘해 너.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같이 살려고 했던 남편 선택할 거야? 응? 아니면 야, 네 남편 말이야. 너희 둘 결혼식 할 때 너한테 줄 폐물 말이야. 그 종로이가에서 산 거. 그 폐물들 다 너한테 줄 걸 게버스턴 줬잖아. 결혼식 피로연 때 너랑 댄스 해야 되는데 게버스턴이랑 춤췄잖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남편 손 들어줄 거야? 아니면 남편 날리고 네 아들 왕 시켜준다니까 할 거야. 지금 뭐 제가 그 같은 채널에서 여기 지금 한국사 완전 정복을 하고 있는데 딱 해경궁 홍씨예요 지금요. 사도세자 부인이요. 초이스 그거였잖아요. 남편이냐 사도세자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남편 죽게 만들고 사도세자 죽게 만들고 아들 정조냐, 이거예요. 이사벨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남편 솔직히 뭐 아유 진짜 남의 편이라니까요.
참네. 저도 남자지만 아들이 정말 소중하죠. 아들을 당연히 선택합니다. 아들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벨라가 프랑스는 대규모 지원군을 보냅니다. 모티머도 건너와요. 모티머도요. 그 프랑스로 튀었던 모티머. 이제 모티머와 이사벨라 연합군이 됐는데 참네. 이래서 남녀가 함께 아무리 사심이 없다고 해서 해도 같이 오래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요. 같이 있다 보면 정이 들어요. 안 그래요? 반대 의견 갖고 계신 분들 게시판에 한번 반대글 올려봐봐요. 모티머와 이사벨라, 철이 영이 크로스 같이 둘이 연합군을 이끌다 보니 둘이 눈이 맞아서 라라라라라라 연인 관계가 돼버리네요. 어허. 이사벨라 사랑해. 모티머 사랑해. 자, 어쨌든 이 둘의 연합군 총 공격을 해가지고 드디어 남편인 에드워드 2세를 제압을 해버립니다. 죽이냐? 안 죽여요. 이성계와 똑같아요. 명분이 있어야죠. 왕을 날리고 다른 애를 왕으로 앉히려면.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의회를 소집합니다. 일단 이겼어요. 이사벨라와 모티머, 그다음 프랑스 연합군이요. 의회 소집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강제로 쫓아내는 거 아니야. 에드워드 2세. 정식으로 명분 세워서 공식적으로 나는 왕 물러나게 한 다음에 아들 앉힐 거야. 해요. 이성계와 똑같죠? 이성계도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위화도 갔다가 그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 저는 회군이라고 안 합니다. 위화도 쿠데타예요. 이성계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선 세운 거 맞습니다. 근데 바로 위화도에서 빽 해가지고 내려와서 개경을 치고 최영 장군 죽이고 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성계도 아주 나이스하게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왕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커수아비 왕들을 계속 앉혀요. 뭐 우왕 거기 있었고 이 마지막으로 공양왕까지 다 앉혀요. 창왕 등등요. 근데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정말 핫바지를 앉혔는데 불구하고 공양왕은 끝까지 버텨요. 심지어는 이성계 세력을 죽이려까지 해요. 다 죽여버려. 그때 느낀 거죠. 이성계가 내가 사람 잘못 봤다.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네 라고요. 약간 또 계속 빠지는데 요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서울의 봄 보셨죠? 그 영화를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봄 당시 12.12 군사 반란, 이거는 법원 판결 나온 거예요. 군사 반란이라고 법원 판결이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든지 아니면 역사 한국 근대사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장태환 장군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수경사령관. 장태환 장군이 이제 살아계셨을 때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아쉬운 부분, 그 말은 나쁜 놈은 누구냐면은 노재현 국방장관이 아니었대요. 그때요 그 영화에서는 김의성 씨가 연기하지 않습니까? 막 도망다니고 실제로 미팔군에 숨었어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불러오라고 국방부 장관과 상의한 다음에 나는 제거하겠다, 사인하겠다 해서 전두환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이 야 국방부 장관 찾아와 했잖아요. 노재현 국방장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요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에요. 정식으로 취임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최규하 대통령. 그래서 딱 군사 반란이라는 걸 보고 자기가 군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란군 지금 진압하라고 명령 내리면 끝이에요. 제가 사인 끝까지 안 하면 돼요. 그게 아쉬웠대요. 장태환 당시 수경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이 끝까지 사인만 안 해줬어도 반란은 없었다. 에요. 공양왕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그거라니까요. 물론 공양왕도 끌어내림을 당했습니다. 이성계에 의해서. 근데 끝까지 버틸 만큼 버텼어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도 당시에 바로 사인 안 하고 그것도 또 참 그 유치하게 밑에 사후제가라고 사인한 시간까지 적었잖아요. 그럼 그거 사인은 왜 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와도 난 절대로 사인 못한다고 버텨야죠. 공양왕 같이. 약간 지금 벗어났는데 요 얘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갑자기 갑툭튀 왜 그렇게 권력을 쥐게 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왜? 봐봐요. 원래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권력 순위는 헌법상 대통령, 국무총리, 계엄사령관 이 순서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계엄사령관, 정승화 계엄사령관 요 순서거든요. 근데 기형적으로 권력이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요. 비공식적으로는 당시 권력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넘버1은 대통령 박정희, 넘버2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경호실장이었어요. 당시 차지철 이 넘버2였어요. 넘버3는 누구였냐면 정보를 쥐고 있던 군정보당국자와 민간정보당국자가 공동 넘버3였어요. 민간정보는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고 군정보 담당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 똑같이 김재규와 전두환은 똑같이 서열 넘버3였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넘버 1, 2, 3가 한꺼번에 날아간 거예요. 이게요. 대통령 죽었죠. 차지철 죽었죠. 민간정보당국자인 김재규는 끌려갔죠.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군정보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에요. 그거로 당시의 기형적인 권력 넘버1이 된 거예요. 그거로부터 풀어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군사반란을 이해하실 때는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사벨라와 모티머, 이성계와 똑같이 명분 있는 권력 승계를 원해요. 그래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투표해요. 투표해가지고 자 오늘 안건은 이거예요. 에드워드 2세를 폐위시키고 그 아들 에드워드 2세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 그 안건인데요. 자 투표해 주십시오. 네 표결 나왔습니다. 땅땅땅 에드워드 2세 폐위 아들을 다음 왕. 자 해산해 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의회 투표까지 했어요. 자 이제 의회가 결정된 대로 에드워드 2세는 끌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왕자리는 아들이 올라가요. 에드워드 3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위가 된 에드워드 2세는 성에 감금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게 뭐냐면요. 지금 영국 역사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여기까지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강제로 아버지가 퇴위당하고 아들이 왕이 된 케이스가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유일해요. The first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요. 성에 갇혀있는 에드워드 2세 무려 3번이나 탈출 시도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 줄 아냐? 마마 나야. 나 개버스턴 애인이다. 나 가. 3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 잡혀와요. 나 왕이야. 그러다가 1327년에 성 안에서 의문사를 당합니다. 과연 진짜 의문사였을까요? 어쨌든 자 12살의 왕이 됩니다. 에드워드 3세예요. 12살의 왕이 됐다 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누가 대신 통치 섭정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엄마인 이사벨라가 섭정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권력은 누가 잡았을까요? 응? 에이, 이사벨라의 애인 모티머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아요. 자기야, 나를 한번 통치해볼래? 해봐 한번. 그래요? 제가 해볼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에드워드 3세가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12살이다 보니까 케빈은 12살. 케빈 12살 그 드라마 아시는 분들도 참 나이 많이 드셨겠다 지금쯤. 실질적으로 모티머가 나라를 다스려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에드워드 3세. 엄마를 좋아했을까요? 아니, 엄마를 좋아할 리가 있나? 봐봐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애인인 모티머와 손잡고 바람나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해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요. 엄마가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모티머가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잉글랜드 권력을 잡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스코틀랜드까지 욕심을 내네. 야, 스코틀랜드 내가 먹은 다음에 스카치 위스키나 한번 마셔볼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모티머가 이끄는 잉글랜드군이 스코틀랜드를 공격해요.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은 누구라고요? 로버트 1세 아직까지요. 모티머가 이끌고 간 잉글랜드 군, 군 사기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을 리가 없죠. 왕이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또 왕 엄마, 전직 왕비가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일개 귀족이, 자기 애인이 전직 왕비였다. 걔 명령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죠. 그래가지고 모티머가 끌고 간 잉글랜드군, 스코틀랜드의 로버트의 군대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스코틀랜드가 이겨요. 그리고 도망가던 잉글랜드군, 상당히 많은 땅을 스코틀랜드한테 뺏겨요. 이거를 런던에서 보고 있던 이사벨라는 분통 속 터지죠, 지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자면 이 조치를 내립니다. 화해의 조치를 제안을 하는데 어떤지 아니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